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배추의 결구 시기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시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구가 되는 지금 시기에는요, 다양한 영양분이 필요하지만 저는 붕소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특히 배추는 이 붕소가 중요한데요. 붕소가 결핍되면 결국 배추의 밑둥부터 썩기 시작하고 결국 먹지 못하는 배추가 되는데요. 그 전에 붕소가 결핍되었을 때의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추의 줄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하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줄기의 하얀 부분에 가로로 살짝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에 손이 살짝 트는 것처럼 갈라지는데요. 당연히 좀 더 심하면 마디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갈라집니다. 손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이 터서 심하게 갈라지는 것처럼 배추 줄기도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리 확인을 하시고 붕소를 넣어주시면 갈라지는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배추의 밑둥이 썩기 시작하는데요. 먹을 수 없는 배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붕소 결핍이 심해졌을 때 이 부분이 갈색으로 번지는데요. 배추의 밑둥부터 썩으면서 냄새가 심해지니까요. 붕소 결핍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잠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간혹 분명 밭을 만들 때 붕소를 넣었고 또 1차 추비할 때도 붕소를 넣었는데 아무래도 붕소 결핍증이 계속 나타나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건 붕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물론 토양이 건조하거나 과습해도 붕소 결핍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보다는 질소나 칼리, 석회를 과다 사용했을 때 배추가 붕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기량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소를 넣어주실 때는요. 추비를 하시거나 석회를 살포하는 시기보다 약 5일 정도 좀 일찍 붕소를 넣어주시면 기량작용의 피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고추 재배에서도 중요하지만 배추에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칼슘제는 수용성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살충 살균제를 써서 방제를 하실 때 이 수화제로 된 칼슘제도 같이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좀 편리한데요. 칼슘이 부족하면 두 가지 정도의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배추를 위에서 딱 봐도 이 부분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거든요. 잎 가장자리라 마르는 현상인데요. 이건 육안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칼슘 결핍일 때 배추의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썩은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염화칼슘을 대략 5일 간격으로 한 3회 이상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칼슘 부족 현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 주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추는 연중 재배가 가능하지만 가을 배추를 더 많이 하는데요. 추워지는 기후로 인해서 배추의 단맛이 더해지기 때문에 봄 재배에 비해서 가을 재배한 배추가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배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인데요. 오늘은 이 물 주는 방법이 아니고요. 물을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물론 지역마다 비가 오는 강수량의 차이가 있어서 모든 지역이 똑같은 토양 상태는 아니겠지만요. 대부분의 지역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지금 결구가 되는 시기에는 더 물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물을 주지 않아야 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토양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토양의 흙을 밟아만 봐도 대략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밭에 들어와서 흙을 이렇게 밟아봐도 토양의 상태를 좀 알 수 있고요.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비닐 속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일단 배추를 심을 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셨다면 아마도 비가 온 후에 토양에 스며든 수분이 증발할 틈이 없었을 텐데요. 지금도 이렇게 저희 밭에는
토양의 수분이 상태가 충분한 것으로 봐서 아직은 배추에 물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지 며칠이 되었는데요. 그 며칠 동안 밭이 말랐음에도 이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밭이 꽤 질었다가 그나마 이 정도 말랐다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을 주면 다시 질어지게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되면 무름병이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밭도 이렇게 간혹 무름병에 걸린 배추가 있는데요. 저희도 무름병 방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이 무름병이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추의 특성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추는 물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고 또 좋아하는 작물이라고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흙이 어떤 토양인 것이 배추 재배에 유리할까요? 물 빠짐이 덜 이루어지는 점토의 토양에서 재배하면 물을 더 오래 가두고 있어서 재배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배추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를 좋아합니다. 배추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만큼 물 빠짐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비가 많이 오다가 요 며칠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슬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춧잎에 이렇게 물이 조금씩 맺혀 있는데요. 특히 비닐 속에 이 정도의 수분이 있다면 지금 결구 시기에 수분 부족에 의한 문제는 없으니까요. 당장은 물을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물을 자주 주다 보면 역효과로 무름병만 키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병해충 관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무름병이 정말 심한 해인데요. 혹시 배추를 심은 밭에 무름병이 많이 심하다면 내년에는 콩과작물이나 벽과작물로 윤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은 딱 봐도 이렇게 배추가 물러지면서 이렇게 악취가 나고 썩어가는 병이라서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요. 배추를 아예 쓸 수 없게 되는 병이니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무엇보다 미리 방제를 잘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물 관리부터 이런 약재들을 적절히 사용해 주셔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름병 방제를 하실 때는 한 가지 제품만 계속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셔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셔야 제품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름병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병해가 또 심한데요. 저희 배추밭에는 이렇게 녹균병이 정말 심합니다. 일단 여기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초기에는 연한 황색으로 병반이 나타나는데요. 꼭 불에 그을린 것처럼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잎에 전반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광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작물을 재배하면서 처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겠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결구가 되는 시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잘 키우다가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녹균병은 잎에 생기는 것처럼 환기가 중요하긴 한데요. 시설 재배가 아니시라면 굳이 환기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노지 재배에서는 물 빠짐을 가장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밭에 나가 보셔서 이렇게 녹균병이 발생하고 있다면 바로 방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충 방제인데요. 저는 다른 벌레들보다 이 진딧물이 가장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청벌레가 구멍을 파고 알을 낳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진딧물로 인해서 더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진딧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진딧물이 발생하면 배추 성장에도 피해를 입고요. 잎이 오그라지거나 마르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특히 진딧물이 분비하는 진딧물 똥이라고도 하고 감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발생을 하면 정말 어떻게 하기 어려워서요. 꼭 미리미리 진딧물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딧물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추의 가장 심한 진딧물은 복숭아 혹 진딧물과 무테두리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의 약재도 많지만 특히 이 두 가지 진딧물이
방제 효과에 적혀 있다면 그 살충제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방과 벼룩잎벌레인데요. 나방이나 흰나비 유충, 청벌레라고도 하는 이런 벌레들은 이 나방하고 벼룩잎벌레를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제품들을 별도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요. 농약사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면 추천해 주실 겁니다. 이상으로 배추의 결구 시기에 꼭 참고하셔서 영양 공급을 해주시거나 방제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김장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벌써 시작하실 시기인데요. 정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텃밭의 작물들을 잘 관리하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가 정말 심하다고 하는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들깨를 통통하게 잘 수확하는 내용과 달팽이 방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편안한 날들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